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영 전 장관이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도내 총선 판도가 재편될 전망인 가운데 지역구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 감소에 생산 과잉, 그리고 밥쌀용 쌀 수입까지 겹쳐 농촌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위의 회의록 공개가 분양가 상승 억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실질적인 분양가 억제를 위해서는 건설 원가 공개도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의 선택은 결국 고향 출마였습니다. 전주 말고는 딱히 기댈 곳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간 큰 정치, 통합의 정치를 고민해왔다는데 그 결과인지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복된 탈당과 복당, 전주 밖에서는 당선된 적도 없어서라는 등 뒷말도 많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재개를 모색해온 정동영 전 장관은 국민의당 합류를 전격 결정한 데 이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전주 덕진에서 20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며 정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왜 고향에 출마하느냐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고향 달성해서 5번 출마하는 동안 왜 고향에 출마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15, 16대 총선에서는 전주 덕진구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됐고 18대 때는 덕진구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대권에 도전했다가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531만 표 차로 패배했습니다. 여러 차례 탈당과 복당을 반복했고 전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서울 동작구 선거에서 정몽준 후보에게 패했고 19대 서울 강남을에서도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29 관악을 재보궐선거에서도 패한 뒤 지난 10개월 동안 고향인 순창에서 집거해왔습니다. 본선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큰 더민주당 현역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장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전을 각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희망과 비전을 해야지 자기 고향 호남에 들어가서 배지 한번 더 달겠다고 하는 그런 분열의 정치로 우리 야권을 분열시켰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동영 전 장관의 남은 정치 생명을 좌우할 선거인 만큼 전주 덕진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전북의 총선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민심을 두고 벌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동영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복흥산방의 모습입니다. 국민의당과 무소속 예비후보 20여 명이 몰리면서 웬만한 정당의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전주 덕진에서 3선과 대선 후보를 지낸 정 전 장관은 이번 도내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의장님의 국민의당 합류는 국민의당을 완성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전 장관의 합류는 유성엽, 김관영 두 현역 의원에 의해 지탱해온 국민의당의 무게감을 배가시킨 게 사실입니다. 다양한 신당이 출연하게 돼서 정책 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대할 만한. 하지만 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더민주당 실증을 느껴. 정책이나 모든 거나 너무나 우리 전라북도를 소외시켰어. 미래 세대들이 좀 해나가게 해야지. 뭐 자기가 또 다시 줬다가 뺏은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정 전 장관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 역사는 정 전 장관을 분열의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부대변인은 정 전 의원이 동작의 뼈를 묻겠다고 한 뒤 관악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했고 이번에는 전주에 출마한다며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아 사실상 23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새롭게 획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제외 국민 명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총선 연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전주 덕진과 익산을, 남원 순창, 군산 등 4개 선거구를 과열 혼탁 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을 뿌리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흑색 선전, 불법 여론조사 등을 중대 선거 범죄로 보고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80kg 한가마니의 산지 가격이 1년 사이 10%나 떨어졌는데 대책이 없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벼 재배 농가. 지난해 가을 거지한 벼들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80kg짜리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4만 원대까지 추락하자 내다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6만 1,000원보다 16,000원 정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빚을 내 올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농가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올해 농사 잘 지어봤자 또 연말에 가면 또 쌀값이 올해처럼 폭락할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염려 때문에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쌀 80kg을 기준으로 지난 2013년 17만 4천 원이었던 산지 가격은 이달 1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쌀 소비량은 397만 톤인데 반해 지난해 생산량은 432만 7천 톤에 달해 공급 과잉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만 톤을 수매했지만 여전히 16만 톤가량이 남아돌고 있어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처리장 역시 재고가 누적되면서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쌀 유통 업체들이 쌀을 갖다 매입하지 않는 바람에 그 물량들이 고스란히 농협 RPC에 흡수됨으로써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농민단체들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쌀 수입을 중단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량 조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나락을 격리 조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입쌀 지난해 6만 톤 수입을 했는데 일단 밥쌀용 수입은 이제 중단하고. 쌀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농촌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연차별 물 수요와 절수 설비 보급, 수도 요금 체계 등을 포함해 장기적인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도내 주요 취수댐 저수율이 가을 가뭄으로 10%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충남 공주의 돼지 농장에 도내 업체의 차량이 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돼 운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료 차량이 도내 농가를 방문한 이력은 없어 구제역 전파 위험성은 낮지만 충남의 구제역 발생 농장과 같은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는 돼지 농가가 100여 곳으로 파악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잡겠다며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 권한이 제한적이라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설업체는 930만 원 안팎을 기대했지만 심사위원회는 810만 원대로 결론 냈습니다. 전주 시내 아파트는 2005년 평당 분양가가 600만 원대였지만 이듬해 700만 원대로 훌쩍 뛰었고 다시 10년이 채 안 돼 800만 원대가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전주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시민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하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회의록 공개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적정 분양가를 따지는데 핵심이랄 수 있는 건설 원가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데다 건축비와 가산 비용은 원가와 상관없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만 지키면 되는 현실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심사 기준은 그대로거든요. 표준 건축비를 손대지 않는 한
고분양가 논란은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회의록이 공개되는 첫 분양가 심사는 오는 23일 열리는 만성지군의 아파트입니다. 현실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공개가 전주 아파트 분양가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대학교는 2017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농어촌 학생과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2단계 면접을 폐지하고 학생부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시에서 불합격 처리되며 정시에서도 등급별로 5점에서 1점의 추가 점수가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병문안 문화 개선 운동이 시작됩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보건복지부는 오늘 입원 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도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진 병문안 문화를 바꾸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 시장이 1,000억 원대까지 성장했습니다. 요즘은 20, 30대 일반인들도 재테크나 저렴하게 구매할 목적으로 경매 시장으로 차츰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그렸다는 난초는 꼬장꼬장한 성품 그대로 날카롭게 뻗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6년 김종필 당시 민주공화당 의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담은 친필 서신을 보냈습니다. 모두 인터넷 경매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은 일주일간 열리는 현장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인터넷은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실물을 봐야 뭐 현실감이 더 낫잖아요. 작품 좋은지 나쁜지도 알고. 1,000억 원대까지 성장한 미술품 경매 시장. 전국에 7개의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지역 옥션은 전주가 유일합니다. 한 번 경매에 200여 점의 작품이 나오며 시작가는 일반 화랑가보다 2배 이상 저렴한 10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예술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지만 경합이 치열하면 그 이상으로 가격이 뛰기도 합니다. 최근엔 미술 애호가가 늘고 그림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면서 참여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개인분들은 이 작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옥션에서 자체 검증과 보증을 통해서 하지만 한번 낙찰이 되면 철회가 어려운 만큼 경쟁심에 휩쓸리지 않도록 구매 상한선을 정한 뒤 신중하게 응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 등 10명의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년간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96건의 화재가 발생해 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대보름 행사를 할 때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이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종합순위 9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5개와 동메달 2개로 메달 순위로는 전국 4위로 선전했습니다. 전주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자를 통해 펼침막을 수거해오면 장당 1,000원, 족자형은 500원을 지원합니다. 65세 이상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수거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통문화 자원을 융합해 한국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모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합니다. 상품 디자인과 브랜드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에 상품당 2-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